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하락, 진짜 공포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미중 무역 전쟁, 전 세계 관세 전쟁에 따라서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조금 막연한 악재였는데 이제 곧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2분기, 3분기 기업들이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지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은 언제일지, 구체적인 실적 발표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대응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은 하락을 조장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관점에서 찍는 영상이니까요. 영상 찍으실 때, 영상 시청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저희 벌써 1만 5,6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드리고요.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피드백 항상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링크를 만들어놨죠. 리얼미국 주식 속보인데요. 실시간으로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속보 내용들을 전부 다 싹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해 보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한 가지 더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영상 3개씩 월, 목, 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주요 뉴스 분석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영상 정리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실시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하신 상태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가 애플 같이 중국향 매출에 대한 비중이 꽤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주요 기업,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이 2, 3개월 뒤 실적 둔화가 최근에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미리 관세 부과 전에 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미리미리 구매해 두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2, 3개월이라는 거죠. 2, 3개월 뒤부터는 비축량도 비축했던 대비했던 양도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악화가 이 뒤부터 지금부터 2, 3개월 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과도 같은 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당연히 중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많이 입겠죠. 여태까지 실적 성장이 고속 성장과 함께 올라갔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춤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당장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딱 2, 3개월 뒤 비축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다음 가이던스 다음 실적 예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분기라고만 적어놨는데요. 2에서 3분기입니다. 2에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시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봤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저와 함께 증시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물론 저번 주부터도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죠. TSMC부터 시작해서 꽤나 많은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22일 날짜에는 테슬라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발표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새벽에 발표를 하겠죠. 지금 현재 24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구글은 그나마 좀 덜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적 악화가.
당장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실적도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아직 다양한 이제 세금 벌금을 때리지도 않아가지고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가장 큰 타격은 테슬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중요한 건 다음 실적입니다. 다음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모델 Y 저렴한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밀렸습니다. 당장에 출시를 하지 않고 일정이 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는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신, 항공, 헬스케어, 소비재 기업들도 대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특히나 소비재들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항공 기업들 보잉이라는 기업이 중국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거든요. 중국이 보잉 거 이제 사지 마라라고 이제 악재를 내놨었기 때문에 23일 날 날짜로 발표하는 실적 발표와 함께 역시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다음 분기, 2분기, 3분기 가이던스 얼마나 실적이 악화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수치로 나오거든요. 이 수치로 얼마나 악화된다고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2분기든 3분기든 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연방준비위원회 총재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원 중에 한 명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20일 날짜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관세 정책 본격 발효에 대해서 2개월에서 3개월 물량의 재고를 비축하며 경기가 인위적으로 부양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고 축적 효과가 사라지면 올 여름부터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가 되든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확실히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제가 왜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보는지 이해해 주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시기니까 조심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근데 게다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구체화된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왜 밀렸죠? 구체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8조의 손해가 예상된다. 보이시죠? 8조의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명확하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8조 손해가 예상된다고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조 1,300억 원이 손해가 입을 것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얼마가 손해인지가 이 가이던스로 나오면 주가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상태도 보시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더 많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화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어렴풋이 악재야보다 명확하게 얼마까지 악재야.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악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 압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면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미국과 협상 시 보복을 엄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 내가 손해볼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거죠.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과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 반격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등하진 않습니다.
뭐 까놓고 보면은 지금 아무리 미국이 흔들리고 미국의 전 세계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동등한 관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중국, 미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맞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겠다는 좀 의지를 밝혔죠. 이는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을 향해서 중국이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라는 뭐 해석도 있고요. 뭐 다양한 해석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보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까요? 앞서 보셨던 보잉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잉의 부품이라든가 비행기를 항공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업들의 겨냥해 가지고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불편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제는 증시로 중국 주식 상장 폐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죠. 알리바바, DJ, 바이두 등 지금 이제 JD, 바이두 등 대형 기술주 직격탄, 중국 보복 가능성도 제기. 이것에 또 보복하고 보복하면 또 보복하고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잉 후속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보복이 좀 타겟팅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관세율 올리는 것 자체는 이제는 슬슬 끝난 것 같고요. 미국도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듯이 이제 중국도 미국에게 특정 산업이라든가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실적 시즌하고 겹치면 진짜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슬 조심해 봐야 되는 단계다.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실적 시즌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되니까 역시나 급하게 사실 이유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실적 시즌과 겹치면 다음 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는 하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전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상승에 대해서 더 많이 외치고 싶고, 저도 어디서 눌림목에 잡으면 좋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뿐 결국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잡아야 된다고 바라보고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건 무조건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설명드려요.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현금을 담을 이유가 없겠죠.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 보면서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일부라도 많든 적든 있다고 하시면 이 현금만큼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저가 부근에서 한번 주식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립니다. 항상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이니까요. 주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대응하는 방법들, 실적 시즌 어떻게 끝났는지, 파월 의장 연설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뭐 워렌 버핏은 언제 산다고 이야기했는지, 어떤 자산을 주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요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번 주의 공포, 진짜 공포입니다. 이번엔 그냥 그럴듯한 공포가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공포가 나온다면 진짜 구체적인 공포니까요. 정말 구체적인 공포는 구체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피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리셨죠? 별일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으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좀 조심해 보자라고 설명이 드려요. 자,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는 무엇이 있느냐? 뭐 제조업 관리 지수, 뭐 구매 관리 지수, 뭐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뭐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만은 뭐 저는 뭐 지금 최근 증시를 큰 변동폭을 줄 만한 뭐 일정은 없어가지고 요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번 주에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FOMC거든요. FOMC라는 지금 현재 공개 시장 위원회가 있는데 FOMC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금리 결정하기에 앞서서 2주 전에 발표가 되는 게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이에요. 연준의 베이지북에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 추세가 어떻고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개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2주 뒤에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른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해 보여요. 이게 이제 최근 발표되고 3월 초에 발표되고 나서 이제 4월 24일 날짜로 발표인데요. 이번 주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 요게 발표가 되면 요 내용도 제가 담아서 마침 이번 주 목요일 날짜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전달해 드리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해석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생각보다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급락한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요. 저희는 뭐 항상 이제 지표에 대한 내용은 investing.com을 사용합니다. investing korea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직접 여러분들께서 위에 다 나오죠. 무엇을 제가 보는지 다 나오니까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일일이 하나씩 분석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저희 메인 페이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실시간 뉴스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영상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대한 정보들, 내용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보들 더 많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얼미국 주식 속보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장에서 너무 혼란을 드리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해서 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혹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뭐 내용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항상 최악을 기반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최악을 기반해서 판단을 해봐야 우리가 합리적인 지금 현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최악까지 분석을 해놓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놓고 거래하는 것이 매우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대응을 하실 때 뭐 너무 악재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저도 말하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당연히 안 좋죠. 지금 제 계좌들이 녹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악을 기반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좀 지켜주고 우리의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리스크 변수가 많은 만큼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이어서 시장이 좀 개선이 될 때 바로 시장이 좋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시장을 충실히 정말 성실히 분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에서도 역시나 마음에 드시는 내용,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단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